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. 서울교통공사의 부동산 자산 매각건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시아경제 기사를 보니까 공사가 왜 850억 원이나 되는 자산을 팔려고 했는지, 또 그 과정에서 전략을 어떻게 바꿨는지, 이게 또 공사 재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이게 그냥 자산 팔았다 이걸 넘어서는 얘기들이 좀 있죠. 그렇죠. 우선 그 자산부터 좀 볼까요? 용산에 있는 센트럴파크 타워 아파트 한 채랑 오피스 49실. 이게 어떻게 공사 것이 됐죠? 그게요. 2009년에 용산 4구역 재개발 사업에 공사가 참여를 했거든요. 아, 재개발 때? 네, 그때 이제 현물로 받게 된 자산이에요. 근데 이걸 처음에는 한꺼번에 그러니까 통으로 팔려고 했죠. 통매각이요? 네, 통매각. 근데 그게 계속 잘 안 됐어요. 유찰되고 또 유찰되고. 하긴 뭐 800억 원 넘는 걸 한 번에 사기는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. 시장 상황도 그렇고. 여기서 이제 공사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다른 생각이요? 어떤? 이른바 분할 매각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. 오피스 부분을 층 단위로 쪼개서 팔기 시작한 거죠. 아, 통째로 안 팔리니까 잘라서 판다. 피자처럼요? 네, 뭐 비유하자면 그렇죠. 근데 이게 제대로 먹혔어요. 효과가 있었군요. 네, 올해 들어서 3월에 21층 팔고 4월에 19층, 5월에 20층, 그리고 얼마 전에 17층까지 다 팔렸어요. 와, 그럼 이제 거의 다 판 거네요. 딱 하나 남았습니다. 18층. 그러니까 통매가 계속 고집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분할로 바꾼 게 정말 뭐랄까 신의 한 수가 된 거죠. 정말 유연한 전략 전란이 성공을 불렀네요. 근데 애초에 이렇게까지 자산을 팔아야 했던 이유, 결국 돈 문제겠죠? 맞습니다. 바로 그겁니다. 이게 그냥 뭐 남아도는 자산 처분 이게 아니고요. 공사 재정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. 얼마나 심각한가요? 작년 말 기준으로요. 부채가 7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. 7조 원? 네. 그리고 그동안 쌓인 적자, 그러니까 이제 누적 결손금이라고 하죠. 이게 거의 19조 원에 육박해요. 19조 원이요? 그 설립되고 지금까지 계속 손해본 걸 다 합친 게 그 정도란 말씀이세요? 그렇습니다.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. 지난 3년 동안 이자 비용으로만 3천억 원 넘게 나왔다고 하니까요. 이자만요? 와, 이자만 3천억이라니. 이건 뭐 자산을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겠네요? 네, 그렇죠.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요. 비업무용 재산 매각은 그런 재정 압박 속에서 나온 뭐랄까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번에 용산 자산 거의 다 팔았으니까 문제가 좀 해결되는 건가요? 숨통이 트이나요?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. 부채 좀 갚고 이자 부담도 덜고. 하지만 이걸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. 그건 좀 어렵다고 봐야죠. 근본적인 문제라면 그 만성적인 적자 구조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공사의 그 고질적인 적자 구조예요. 특히 작년에만 순손실이 한 7,200억 원 났는데 분석을 보니까 그중에 절반 이상, 한 57% 정도가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라고 추정되더라고요. 아, 무임승차, 어르신들이나 장애인, 국가유공자분들 무료로 타시는 거요? 그 비용 부담이 그렇게 큰 거군요. 네,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공사가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구조인 거죠. 그래서 얼마 전에 지하철 요금도 올렸고 또 그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은 정부가 내야 한다면서 국가보훈부에 소송도 건 거군요. 그렇습니다.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게 맞느냐,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. 결국 자산 매각은 임시방편일 수 있고 진짜 해결책은 수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런 비용 분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네요. 네. 이번 용산 자산 매각은 어찌 보면 공공서비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더 큰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사례예요.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서울교통공사가 용산의 비싼 부동산을 처음엔 통째로 팔려다 실패하고 전략을 바꿔서 층별로 쪼개 파는 분할 매각으로 대부분 성공했다. 네, 거의 다 팔았죠. 그리고 그 배경에는 7조 원 넘는 빚과 19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라는 정말 심각한 재정난이 있었다는 거고요. 그렇죠. 요금 인상이나 무임승차 관련 소송 같은 다른 움직임들과 같이 와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이야기가 결국 당신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지하철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재정적인 문제와 또 무임승차 같은 사회적인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? 네.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누가 또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?
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